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고소했다고요?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을 경찰에 넘기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저는 농기구를 손에서 내려놓고 막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단단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한참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동안 내 뒤에서 벌인 짓들을 어떻게 다 용서해 주길 바란 거냐? 막내는 한 발짝 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제가 돈이 급해서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도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으려고 했다고? 내가 갚으려고 했다면 대출금을 허투루 쓰지도 않았겠지. 내가 한 건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너 자신을 살찌우려는 거였어. 그리고 너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믿고 맡긴 걸 제대로 책임진 적이 있었니? 막내는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농사일 힘드니까 제가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해주려고?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내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 알아? 너 하나 믿고 넘겨준 농장을 담보로 잡고 대출금을 멋대로 써댄 게 날 위한 거였다고? 뭔 부모라는 이름만 이용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야. 막내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면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엄마가 용서해 줄 건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소리치는 것만 봐도 너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화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억지로 인정받으려 들지 않았겠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혜 님이 막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정혜라고 합니다. 나이는 68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녀 셋을 키웠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 힘으로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산이 많고 공기가 맑아서 사람들이 종종 와서 산나물이나 농산물을 사가곤 합니다. 그렇게 제가 키운 채소와 과일을 사람들이 사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제 나름대로는 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 노력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식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유독 걱정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학창 시절부터 뭐든 알아서 잘했고, 둘째도 제 힘을 덜어주려고 알바를 하며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막내는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러서 늘 안쓰럽게만 보였어요.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그 흔한 친구 하나 데려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에게는 더 신경을 쓰고 싶었고 남편이 없으니 저라도 곁에서 잘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잡지 못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내라고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으니 제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농장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울 자신 있어요. 농장을 맡겨달라는 말에 놀랐지만 막내가 의욕을 보이는 게 반가워서 조금은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장을 맡아서 뭘 하겠다는 거니? 막내는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꺼내면서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하면 수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설득했어요. 제가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 젊은 막내가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막내의 눈빛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욕도 생기게 할 겸 응원하는 차원에서 막내가 맡아서 관리할 곳에 농장 토지를 막내 명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을 이렇게 쉽게 넘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막내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형제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엄마 힘드신데 막내가 돕는 게 좋겠어요. 첫째는 이런 말을 했고 둘째도 막내가 책임감 있게 한다면 잘 될 거라고 응원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내에게 농장을 넘긴 뒤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몇 번 나가서 뭘 하는가 싶더니 몇 주가 지나도 막내가 농장 일에 제대로 나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막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적응 기간인가 싶어서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막내에게 물었어요. 요즘 농장 일은 왜 안 도와주니? 내가 맡아서 한다며. 그때 막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어버버거리며 대답을 못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농장을 팔려고 내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막내를 불러 따져 물었어요. 너 요즘 농장을 판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니 막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시세만 조금 알아본 것뿐이에요. 판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조금 알아본 것뿐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쏘아붙였어요. 내가 알아봤다는 게 도대체 뭐니? 내 허락도 없이 시세를 왜 알아봤다는 거냐? 막내는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일단 초기 자본이 필요하니까 농장을 담보로 알아봤어요. 말하자면 엄마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내 허락도 없이 농장을 팔아넘기려는 거니? 너 정말 제정신이야. 막내는 억울하다는 듯 제게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는 왜 항상 저를 못 믿으세요? 형들이나 누나는 믿으면서 저는 항상 의심하고요. 막내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 명의를 넘길 때 내가 믿음직해서 넘겼던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 어쩌라는 거니? 막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막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농장을 다시 되찾아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농장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녀석은 모를 겁니다. 막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겐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워볼 겁니다. 막내 아들이 농장을 담보로 알아봤다는 말을 들은 그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 하나 믿고 넘겨줬던 농장을 이렇게까지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이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막내 아들에게 농장의 명의를 맡겨둘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막내를 불렀습니다. 저랑 얘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막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농장이 위험해질 뻔했다. 알아만 본 거라고. 하지만 나는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더는 이 농장을 내 명의로 둘 수 없다. 명의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 막내는 그 말을 듣더니 펄쩍 뛰며 반박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명의를 돌리라니 너무하잖아요. 새로운 공법 같은 걸 쓰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그걸로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도와준다. 내가 한 짓이 도와주는 거였니? 내 허락도 없이 농장을 담보로 알아본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농장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니? 막내는 계속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뭐라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내 말을 믿고 농장을 맡긴 건 내가 책임감을 가질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 걸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막내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저는 진짜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내가 더 이상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거나 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이라도 할 거니? 그래 줬으면 고맙겠다 싶다. 막내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저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내쫓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나간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했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내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막내는 분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농장은 제 삶의 터전이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그걸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막내에게 넘긴 농장의 명의를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명예 이전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장이 담보로 넘어가거나 매각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농장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땀 흘려 일군 결과물이자 아이들을 키운 터전이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꺼내자 막내는 저를 무시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농장을 떠날게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제게 명의만 넘기지 말았어야죠. 막내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제게는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막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농장을 잃을 뻔한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농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 막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싸울 겁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막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정말로 짐을 싸들고 나가더군요. 출근하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면서도 뻔뻔하게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 결정 후회 안 하시길 바래요. 저는 제 갈 길 잘 찾아서 갈 거니까 엄마도 농장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막내가 떠나자 집안이 휑해졌습니다. 혼자 남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내가 이걸 왜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며 기특하다고들 하는데 제게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와 둘째가 집에 들렀습니다. 막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첫째가 먼저 물었어요. 엄마, 막내 무슨 일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막내가 농장을 담보로 알아본 일부터 명의를 다시 돌리려고 한 것까지, 그리고 끝내 막내가 반발하며 나가버린 일까지. 첫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믿었는데 이제는 정말 답이 없네요. 둘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애초에 막내한테 농장을 맡긴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농장 일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걔가 뭐라도 잘해보겠다는 간절한 말에 넘어갔던 게 내 잘못이다. 이제와 후회해봐야 뭐하겠니? 첫째와 둘째는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 막내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첫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둘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농장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이 제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요. 막내가 나간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명의를 되돌리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명예 변경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상황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명의를 되찾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길래 받았더니 듣고 싶지도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막내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릴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니? 더 할 얘기는 없을 텐데. 막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침착하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막내는 말을 돌리려는지 미적거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엄마도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농장을 담보로 알아보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였니? 내가 떠난 뒤로 나는 더 힘들어졌는데 이게 너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니? 막내는 제 말에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 내가 지금 나한테 정말로 사과를 하러 전화한 거라면 말을 돌리지 마라. 그냥 잘못했다고 말해. 내가 널 용서해 줄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은 해야 할 거 아니니? 막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내 농장에서 버린 일을 수습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더 이상은 예전처럼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단단히 마음먹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막내가 갑자기 명예 변경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농장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로 막내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변호사는 명예 변경이 진행 중이니 며칠 내로 서류가 완료될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녀석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막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뻔뻔했던 태도와는 달리 이번엔 어딘가 풀이 죽어 보였어요. 엄마,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에 앉아 고개도 못 들고 얘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얘긴데 내가 굳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까지 하려는 거니? 막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로 잘못한 거 알아요. 농장을 돌려놓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처음엔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그 농장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막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가 널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한 짓은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행동은 우리 가족의 믿음을 흔들었고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 거야. 막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엄마가 농장을 잃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제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저는 순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탁. 내가 내 앞에서 다시 부탁이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막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제가 농장 일에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농장을 엄마 혼자 하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도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디선가 막내의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로 그럴 생각이라면 내가 말로만은 안 믿을 거다. 행동으로 증명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너야. 내가 너를 다시 신뢰하려면 그만큼 내가 달라져야 한다. 알겠니? 막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게요. 엄마한테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농장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막내가 농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에 서툴러 엉망진창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마쳤어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진짜로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막내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속에 완전히 믿음을 주기엔 이릅니다. 저는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날 속이려는 건지 나는 내 행동을 보면서 판단할 거다. 그동안은 내가 너를 지켜볼 거니 내가 한 만큼만 믿어줄 거다. 내가 진심이라면 나도 언젠간 널 믿게 될 날이 오겠지. 그날 이후로 막내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화해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이번엔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막내 아들이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제가 하는 일마다 옆에서 귀찮게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혼자서도 거뜬히 일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저 녀석이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막내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농사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끝나고 나면 뿌듯하달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소리를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재미있다고 하니 엄마는 어딘가 찜찜하구나. 막내는 제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제가 이번엔 진짜 변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막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변했다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야. 말로는 뭐든지 좋게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 내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내가 끝까지 보고 판단할 거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농장 명의가 완전히 제 이름으로 되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제가 제 삶을 다시 손에 넣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를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건지, 혹시라도 또다시 실망하게 되진 않을지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막내가 제게 와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진짜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고 욕심 부렸던 거 알아요.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월급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막내를 쳐다봤습니다.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월급 얘기를 꺼내는 거냐?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월급 얘기는커녕 숨도 조용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라서 월급도 많이 챙겨주고 있는 거다. 다른 회사 들어가 봐라. 이만큼 일하고 400만 원씩 갖는 사람이 어딨을 것 같냐? 여기서 더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니? 막내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랑 만날 시간도 없고 그동안 좀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날 때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친구랑 밥을 먹든 뭘 하든 그건 내 자유인데 지금 받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가 농장에서 일하는 건 너가 원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특별히 뭔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잘하면 나중에 이걸 너한테 다 넘겨주게 될 텐데. 욕심이 지나치구나. 오히려 지금 과분하게 월급을 챙겨주고 있는 거라고. 너보다 내가 가져가는 게 더 없다. 막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월급 얘기를 꺼낸 건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갔다가 또 듣기 싫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막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치 농장을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막내가 또다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막내와 제대로 얘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녀석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막내가 방에 들어가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내가 마을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얘기, 그게 다 사실이니? 내가 내 말을 믿어주고 농장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줬더니 이제는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드는 거야? 막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아니? 너 이참에 또 뭘 노리고 있는 거야 말해라. 내가 이번에도 눈 감아줄 것 같아? 막내는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녀석이 무슨 속셈인지 확실히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이대로 넘어가다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남은 농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막내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막내를 거실로 끌어내 앉히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내가 농장에서 일하면서 변했다고 믿으려 했는데 다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냐? 마을 사람들 입에서 내 얘기가 나오는 건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막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대답한 것뿐이에요. 제가 농장을 잘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그게 내 대답이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농장을 마치 내가 전부 맡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니까 그런 말이 도는 거겠지. 내가 진짜 변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라.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이 농장에서 당장 나가라. 막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농장을 조금 더 키워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제게 농장의 계획을 묻길래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심각한 걸 몰랐다고? 그건 정말 웃긴 소리다. 내가 그걸 몰랐다면 내 나이에 아직 철이 안 든 거고, 알면서도 그런 거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막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짜로 잘해볼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에도 신중히 대답할게요. 또 속으란 생각이냐? 내가 또 잘하겠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 스스로 알 텐데. 막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로 무마하려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물이 나를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후회도 반성도 아니고 그저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건 내가 몇 번을 겪어봤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준 마지막 기회를 내 스스로 걷어찼다고 생각해라. 그 순간 막내가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농장을 더 키워서 엄마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쏘아붙였어요.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한 짓들을 돌아봤어야지. 내가 그토록 잘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왜 이런 상황까지 왔겠니?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줬다. 막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농장을 내가 더 키운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지금 너의 자격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변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막내는 흐느끼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또다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믿으려 해도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는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농장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됐으니까요. 막내가 진정으로 달라졌는지 아니면 또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지 이제는 긴 시간 동안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내가 진짜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건 제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일이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제 농장과 제 삶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자식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막내 아들이 달라진 태도로 농장 일을 돕는 모습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고 묵묵히 일하며 저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조언을 해주시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요즘 막내 아들이 꽤 열심히 일하던데. 다 좋은데 내가 마을회관에서 이상한 소문을 좀 들어서 와봤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이장님은 잠시 말을 아끼다 조심스레 얘기하셨어요. 내 막내가 사람들이랑 농장 투자 얘기를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 얘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조금 도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얼굴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녀석에게 한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또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농장 일을 하라고 했지 투자 이야기를 하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니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장님이 가시고 나서 바로 막내를 불렀습니다.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부르니 막내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요즘 마을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막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농장 얘기나 이런저런 일 얘기만 했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농장 투자 얘기를 꺼냈다는 소문을 들었어. 내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냐? 내가 분명히 내가 할 일만 하라고 했지.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막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농장이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답한 것뿐이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면 왜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소문까지 퍼뜨리겠니? 내가 말을 얼마나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 너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막내는 제 말에 어찌할 줄 모르고 계속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진짜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농장을 좋게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려는구나. 내가 한 행동이 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 진짜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막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해야 엄마가 절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냐고? 그건 내가 가르쳐 줄 일이 아니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일이지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 아니겠니?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느낀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변한 척했던 게 아니었을까? 다시 신뢰를 주려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막내를 계속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 아니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 농장과 제 삶을 더 이상 위태롭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농장은 제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농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이번에 내가 보여준 건 또다시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야. 내가 변할 생각이 진짜 있다면 다른 곳에서 증명해라. 내가 널 계속 곁에 두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에게서 손을 놓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제 농장을 그리고 제 삶을 위태롭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남은 농장을 지키고 제 삶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걸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농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공허하고 썰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늘 곁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가 이 농장의 주인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농장 일부에 대한 대출 상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대출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농장 명의가 막내로 되어 있던 당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녀석이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놓고도 끝까지 저를 속였던 겁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뒤에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연락과 내용을 전하자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전 명의로 된 대출이라도 상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 상환과 농장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대출을 승인한 것도 아니고 전부 막내가 벌인 일인데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과거 명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와 현재 소유권자의 연관성을 따져야 합니다. 당장 빚을 모두 갚으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정말 이 녀석은 끝까지 날 괴롭히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부모를 등쳐먹으려는 의도가 뭔지,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괴롭힐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이 전화기를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막내는 느긋한 목소리로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농장 명의였을 때 몰래 대출을 받은 게 사실이니? 농장을 넘길 때 너한테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서 부모를 등쳐먹으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막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근데 대출은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피해가 안 가. 지금 은행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가 아니면 뭐냐?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라. 막내는 계속 어물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로만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 내가 내게 저지른 짓이 몇 번째냐? 이제는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막내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를 그렇게까지 내치시면 안 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날 괴롭히는 데는 한계가 없는데 내가 왜 더 참아야 하니? 내가 벌인 짓은 내가 책임져.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동시에 허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막내를 믿으려 노력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아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 녀석에게 기회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막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속에선 끝없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막내에게 단호히 말했고 다시는 제 삶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선언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찜찜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건 부모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제 삶을 위태롭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가 남긴 대출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던 중 변호사가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이건 이미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으니 고발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마음의 빚을 느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막내가 부모라는 이름을 이용해 저를 상처 입히고 삶을 흔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막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절 붙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막내에게 연락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가 분노에 차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발했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퍼부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자식으로서 할 짓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나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막내는 여전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할 건 내가 너를 이만큼 키우고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못한 거다. 그러니 나한테 협박하려 들지 마라. 너한테 더 이상 줄 마음도 없고 지켜줄 마음도 없다. 막내는 끝내 전화를 끊으며 온갖 막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 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졌다는 것이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가 농장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막내를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둘은 제 편에 서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막내가 엄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고발한 게 당연해요. 이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둘째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남은 대출금은 저희가 해결해 볼게요. 이미 얘기도 다 나눴으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막내에게 집착하느라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지하지 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막내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너희를 힘들게 했는데 참 미안해. 둘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막내는 스스로 만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저희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막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무리하게 거래를 시도한 정황들을 조사 중입니다. 막내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농장에서 다시 평온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제가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와 주고 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막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그건 제 선택이 아닌 그 아이가 만든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